많은 사람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주와 평범한 직장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을 사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자본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큰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무자본 소득이므로 자본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건물주가 만약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실이 발생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건물주는 건물이 노후되면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회사를 다니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장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면 금리가 낮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종잣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는 돈을 잃는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경험만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으려면 임대 수익률이 5%라는 가정하에 10억 원 정도의 건물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무자본으로 4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잣돈을 만드는데 건물주보다 직장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에는 엄청난 자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직장인이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봉을 높이려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자신의 팀장이 갑자기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가 되는 바람에 운 좋게 남들보다 빨리 팀장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슬프게도 사장의 아들이 낙하산으로 입사해서 상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 노력과 실력만으로 노동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월급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노동소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월급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크기의 자본이 투여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데 들어간 학비며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어쨌든 자본이 없었다면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테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노동소득을 얻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더 많은 자본을 투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를테면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고액의 과외를 받았다면 더 좋은 회사에 가거나 더 많은 연봉을 얻는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소득도 어느 정도의 자본이 투여된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완벽한 자본소득도 없지만 완벽한 노동소득도 없는 셈입니다. 소득이 작을수록 절약의 효과는 크다. 이미 투여된 비용은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투여할 비용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적게 쓰는 것, 쉽게 말해 절약입니다. 저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아낄 것이 별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아끼는 것과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을 아끼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소득이 작을수록 절약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더 큽니다. 그리고 절약하는 습관은 자본을 마련할 때도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일상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가 됐거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과정만을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찾은 이후에 그 생활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고 나서 살아보니 돈이 차고도 넘치는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절약이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바로 전까지 노동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적게 써야 적게 벌어도 되는 것입니다. 노동소득이 중단됐을 때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이 많지 않거나 자본을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신통치가 않다면 수입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의 자산을 잃고 굳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자본소득이 돈을 막 써도 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일을 적게 하고 싶다면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도 절약이 필요하지만 돈을 적게 벌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껴야 잘 삽니다.